안녕하세요, 마이뷰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 다시 돌아온 Q&A 타임. 샵 운영에 관련된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꼭 따야 하나요? 예전에는 그냥 자격증 없이 기술만 있으면 어떻게 취직도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른 분야로 해서 내면 샵도 낼 수 있었고 그냥 대충 손님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니 메이크업이나 피부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구청에서 불시로 검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하지도 않은 메이크업을 왜 뼈빠지게 배우고 자격증을 따야 돼? 나 안 할 거야. 난 청소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격증 따는 거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요, 일을 하다 보면 딱 한 가지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진 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메이크업 하는 걸 배우다 보면 사람의 눈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눈의 양쪽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자격증 수업을 받다 보면 뷰티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눈썹 하려고 메이크업 자격증을 땄는데 갑자기 수염 붙이는 게 재밌어. 그래서 특수 메이크업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헤어 아티스트를 하려고 헤어 메이크업 통합 자격증을 딴 건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있네요. 사람 인생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자격증은 꼭 따셔야 합니다. 2번, 샵인샵은 어때요? 처음 속눈썹 샵을 창업하려고 할 때 바로 1인 샵을 낼지 아니면 먼저 샵인샵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샵인샵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샵이 기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샵에 공간이 좀 남아서 다른 세입자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샵인샵을 하다가 현재 1인 샵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2번이나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한번 보고 오셔도 좋아요. 제 주위에도 이 둘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공통적으로 샵인샵을 하려는 이유는 자본이 적게 들고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본이 적게 드는 건 맞아요. 공간이 작으니까 월세가 적게 나가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면 1인 샵을 하기 전에 샵인샵을 하면서 시스템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완벽한 상태로 1인 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분명히 샵에서 일할 때랑 혼자서 일할 때랑은 다른 게 많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경험하고 대처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가끔 샵인샵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들어가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샵인샵을 하겠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계약서 꼼꼼히 쓰시고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협의를 한 뒤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샵인샵이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호를 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샵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샵인샵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 비추. 왜냐면 손님은 연습 상대가 아니거든요. 왜 정상가를 받으면서 손님한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이 무슨 죄죠? 만약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라면 지금 완전 자리 잡고 장사가 잘 되는 샵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손님을 한두 명씩 받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3번, 수강 후 바로 샵 오픈 월 취집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님들은 절대 연습 상대가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적어도 10명 이상이 손님 받아도 되겠다는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속눈썹 연장에 대한 이미지 훼손하지 마시고요. 광고 키 부탁드립니다. 4번, 속눈썹 샵은 어디에 차리고 어떻게 마케팅해야 할까요? 다들 샵 오픈하는 것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실질적인 조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샵을 차린다든지 시장 조사, 가격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싸게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아파트 상가에 차리면 아파트 주민들이 오겠지, 그들의 친구들을 데려오겠지 하는데 그 아파트의 연령대를 알아봐야 돼요.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나이대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야죠. 그리고 유동인구, 유동시간대를 잘 파악해서 가격 설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단지의 경우 애기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나서 오전 한가한 시간에 맞춰 오픈 시간을 좀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직장 여성이 많은 단지의 경우엔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예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늘린다든지 샵 근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벤트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립다 그 가격만 내린다고 손님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가다, 대학교 앞에 차리면 여대생들이 많이 오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공대예요. 상권 조사, 가격 조사 무조건 하셔야 되고 마케팅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도 타겟층에 따라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타겟이다 하면 지역 광고나 전단지, 입소문 같은 걸 좀 이용해야겠지만 나이대가 좀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샵을 운영할 생각이라면 SNS를 활용해야죠. SNS에 사진 꾸준히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 뭐 속눈썹 브러쉬를 공짜로 준다든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몇 프로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블로그도 있고요. 등등 뭐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야 통하겠죠. 해야지 홍보해야지 안 할 거야. 요즘 핸드폰 없이 못 사는 Z세대잖아요. Z. 이상 오늘은 속눈썹 샵 창업과 샵 운영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안녕.